이번 시간에는 리커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커시브 펑션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그리고 뮤추얼 리커전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리커전과 이터레이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커전의 특별한 종류 중 하나인 트리 리커전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으로 몇 가지 예시를 들은 다음 강의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커시브 펑션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리커시브 펑션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한국어로는 리커전이 재귀라고 하죠. 한국말로도 참 이해하기가 쉽진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대상을 정의할 때 그 자신을 이용해서 정의하면 리커전이라고 합니다. 재기적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트리를 정의할 때 이 트리는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강의 후반부에서 배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트리를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트리를 이용해서 트리를 정의합니다. A tree consists of a root node. 그래서 루트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이 루트는 0개 혹은 더 많은 트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 사실 트리는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트리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노드와 엣지를 통해서 다른 노드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이 엣지에 연결되어 있는 요 노드를 따로 보더라도 트리고 요 전체를 보더라도 트리인 구조가 트리입니다. 그래서 트리를 정의할 때 트리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재기적이다 혹은 리커시브하다라고 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리커시브 펑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함수인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르는 그런 함수를 리커시브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한 스스로를 부르는 폴링하는 그런 함수를 고려하는 것일까요? 리커시브 펑션은 주어진 문제를 자릅니다. 더 조그만 서브 프로블럼으로요. 아마 들어본 적도 있을 텐데요.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하죠. 큰 문제를 조그맣게 나누어서 작은 문제들을 풀어서 큰 문제를 결국에 해결하겠다. 이런 디바이드 앤 컨커가 리커시브 펑션의 한 예시입니다. 가끔은 이 서브 프로블럼들이 어, 큰 프로블럼이랑 결과적으로 같은 동치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작은 문제니까 더 작은 인풋을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리커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쉽고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문제를 굉장히 작게 자를 수 있고 기초 단위로 갈 수 있다면 그 문제를 그냥 바로 풉니다. 그래서 문제가 충분히 작아서 바로 풀 수 있는 경우를 이제 베이스 케이스라고 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조금 크다, 베이스 케이스만큼 작지 않다라고 하면 주어진 문제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조그마한 문제들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작은 문제들을, 조그만해진 문제들을 함수 자신에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알아서 smaller problem을 해결할 것이라고 가정해 버립니다. 뭔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 문제가 이런 식으로 크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를 수 있다고 하면 이 함수 f가 이렇게 큰 문제를 받았는데 이걸 또 새로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인풋으로 나누고 이거는 이렇게 큰 부분을 잘라서 똑같이 F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F가 알아서 이 조그만 문제를 완벽하게 풀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재기적 접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가장 조그만 문제가 무엇인지 찾고 어떻게 주어진 큰 문제를 나눌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컬전의 아름다움 혹은 뭐 신비로움이라 할까요? 그런 것은 그냥 문제를 자르기만 하고 함수가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알아서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는 다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주어진 숫자를 베이스 8로 8진수로 프린팅하는 함수를 구현을 해 볼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83790을 8진수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수학에서 다 배웠었죠. 83790 이렇게 쓰고 8로 나누죠. 그럼 뭐 1, 0, 2, 2, 그다음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나머지를 이제 우리가 쓰죠. 그다음 계속 이렇게 8로 나누기를 계속 한 다음에 요 나머지들을 거꾸로 다 쓰면 요 숫자를 주어진 83,790을 팔진수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떤 숫자가 주어졌을 때 팔진수로 표현했을 때 마지막 숫자는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8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아까 방금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요 식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머지를 이제 우리가 모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파이썬에는 요 퍼센트 오퍼레이션이 나머지를 계산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를 제외한 숫자들, 디지트는 이 n을 정수 나누기를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으면 8을 이용해서 팔진수로 숫자를 표현하는 것을 구현하는 건 쉽겠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구현을 해 볼 텐데요. 어떤 숫자가 주어졌을 때 이 숫자가 8보다 크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8보다 크면 나머지 부분을 이제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이 8보다 큰 부분을 그냥 프린트 베이스에 넘깁니다. 그럼 이 프린트 베이스 8이 알아서 처리를 하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할 일은 마지막 디짓 8을 n을 8로 나눈 나머지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있어요. 요 엔드 파라미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린트 뭐 8, 프린트 7, 프린트 19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숫자를 프린트할 때 줄이 바뀝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번 복사해서 해보죠. 이렇게 하면 879 이렇게 붙어서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and를 붙이면 일단 앞에 숫자들이 다 인쇄가 되고 마지막에 요 프린트 함수가 콜링이 되겠죠.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8 베이스로 어떤 숫자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일단 앞에 부분들을 먼저 다시 프린트 베이스 8에 넘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디짓을 프린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이제 12가 잘 나오고 8을 넣었을 때는 1, 0이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간단한 리컬전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문제 n을 이 위의 디지트들과 이제 마지막 디짓으로 나누고 이 앞에 큰 부분을 그냥 프린트 베이스 8에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이 프린트 베이스 8이 알아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프린트 베이스 8 함수에서 나머지 부분은 프린트 함으로써 이 가장 작은 베이스 케이스만 해결을 해줍니다. 어, 그러면 이게 왜 동작할까요? 아마 이러한 접근 방식을 처음 보면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동작하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함수가 왜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봅시다. 여기서 K는 디짓의 넘버입니다. 몇 개의 숫자가 있는지. 베이스 케이스는 K가 1일 때겠죠. 1이라는 것은 0부터 7까지를 말합니다. 즉, n이 8보다 작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가 베이스 케이스죠. 그러면 프린트 베이스 8은 여기서 봤을 때 n이 8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지 않고 요 아래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8보다 작은 숫자를 8로 나눈 나머지는 그 숫자 자체잖아요. 그러면 프린트 n을 그대로 할 테니까 k가 1일 때는 정확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덕티브 스텝으로 k가 1보다 클 때, 다시 말해서 n이 8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에서 중요한 인덕티브 어썸션은 이제 프린트 베이스 8이 k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k에 대해서 정의할 때 k-1일 때는 전부 다 k-1, k-2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다 정확하게 동작한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프린트 베이스 8n을 불렀을 때 이건 프린트 베이스 8하고 n을 8로 정수 나누기 한 결과가 호출이 되죠. 근데 n을 8로 정수 나누기 하면 원래 k 디짓을 가지고 있던 n이 8 나누기 정수 나누기를 하면 k-1 디짓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덕티브 어썸션에서 k가 k보다 작을 때 k-1, k-2 이럴 경우에는 더 다 정확하게 동작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프린트 파일 베이스 n을 정수 나누기 한 것은 올바르게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디짓이 프린트 됩니다. 그럼 마지막 프린트 디짓을 제외한 나머지 디짓들은 여기서 정확하게 프린팅이 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것도 정확하고 라스트 디짓도 정확하게 프린트를 했으니까 합친 것도 결국은 정확하게 8진수로 표현이 된 숫자겠죠. 그래서
프린트 베이스 파일은 n을 정확하게 프린트한다. 라고 정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증명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수학적 기납법을 통해서 재기함수가 정확하게 동작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시로 이제 팩토리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팩토리얼은 다들 기억하겠지만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n-2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정확한 구현일까요? 잠깐 비디오를 멈추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경우는 사실 정확한 구현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리커시브 펑션은 베이스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베이스 케이스가 없죠.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팩토리얼 5를 콜했을 때 이거는 5 곱하기 팩토리얼 4가 되겠죠. 근데 5 곱하기 팩토리얼 4는 4 곱하기 팩토리얼 3 그리고 팩토리얼 3은 2 곱하기 팩토리얼 2 3 곱하기죠. 2 곱하기 팩토리얼 1 그리고 팩토리얼 1은 1 곱하기 팩토리얼 0 팩토리얼 0은 0 곱하기 팩토리얼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무한히 흘러갑니다. 멈출 건덕지가 없죠. 그래서 멈출 건덕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베이스 케이스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이제 베이스 케이스가 있습니다. 올바른 구현일까요? 이것도 비디오를 정지하고 잠깐 혼자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경우도 살펴보면 여기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팩토리얼 5를 생각해 보죠. 그러면 n이 지금 1보다 작지 않으니까 이 아래 케이스로 갈 텐데 그러면 5 곱하기 팩토리얼 5가 되죠. 그리고 여기 팩토리얼 5가 또 불러주는데 팩토리얼 5는 또 5 곱하기 팩토리얼 5. 그래서 n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무한하게 또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둘 다 정확한 구현이 아니죠. 자, 그래서 팩토리얼까지 봤고요. 다음으로 디짓을 더하는데 루프 없이 더하는 그러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2024가 있을 때 2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4는 8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디짓을 더하는 그런 어, 태스크입니다. 이 함수를 구현을 한번 콜앱을 켜고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몇 개 보여드리면 이 썸 디지트 했을 때 5를 하면 이제 5가 나오겠죠. 그리고 125를 하면 8이 나옵니다. 그리고 1, 2, 3, 4, 5를 하면 15가 나오겠죠. 이 동작을 만족하는 함수를 한번 직접 구현해 보기 바랍니다.